흥미로운 라이프를 탐구합니다. 오락 디자이너 곽상과 함께하는 북미주 한인 매거진 진짜 아메리카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곽상이고요. 공동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스텔라 박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공중부양하고 있는 중. 요즘에 티칭하고 계시잖아요. 네, 별로 바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그 여름 학기에 사이카이트리 그 학과에서 학과에서 마인드풀니스 그 Introduction to Mindfulness Theory라는 그렇죠. 그런 과목이 있거든요. 소개하는 과목. 네네. 예. 근데 그 교수님께서 좀 조교를 그 돈 받지 말고 아유,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해달라고 예, 예. 해가지고요. 예, 예. 네, 난데없이 정말 과로사할 정도로 지금 바- 그 바쁘네요. 내용들 한 네. 꼭지로 묶어서 전해 주실 거죠? 오브 콜스요. 예, 네. 다음 주에 집어넣겠습니다. 네. 스텔라 박의 나를 깨워줘 티라미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예. 다음 주부터 하나씩 어떻게 현재에 거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럼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행복 하고요. 지수를 팍팍 높여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도 우리 진짜 아메리카 여러 가지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코믹 라이프, 또 행복 라이프, 또 창조 라이프, 감동 라이프, 그리고 리얼 라이프까지 여러 가지 코너가 라이프가 준비가 되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창조 라이프에서는 이제까지 여러 사람들이 연구해온 해피 메커니즘, 행복이란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리즈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리얼 라이프에서는 LA의 패션 그루라는 별명이 참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프리즈마 패션 아카데미의 학장으로 계신 조셉 신 씨와의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 너무나 인트레스팅 하신 분이에요. 기대 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코너 우리의 뇌에 약간의 그 체조를 시켜주는 그런 코너인데요. 코믹 라이프. 네. 우리가 어떤 맨날 것들?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환경 동화 지수가 높아야지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랑 내가 싱크로나이즈하기 위해서는 만화도 좀 봐주시고 네. 코믹도 좀 봐주시고 그래서 뇌가 말랑말랑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같은 때는 좀 더워요, 그죠? 많이 덥습니다. 네. 어디 나갔다 온 사람들한테 덥습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냄비는 뚜껑이 열리는데 팝콘은 그냥 터져버려요. 물어보니까 shut up. 여기서 shut up이라는 것은 몰라서 묻니?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네요. 이렇게 더운데 공공장소에서 막 줄 서 있고 그러면 얼마나 더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타일랜드 국민들은 굉장히 스마트하신 것 같아요. 어떤데요? 타일랜드 국민들은 줄을 이렇게 씁니다. 관공서에서. 저는 정말로 감동했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발견을 할 때 이런 말을 쓰는 저런 걸 보고 괜찮은 신발견이라는 아이디어예요. 예. 그래서 저 이렇게 굉장히 투명한 방법이에요. 네. 투명하고 이렇게 공평한 방법. 딱 보면은 신의 개수가 다 보여요. 이런 걸 우리가 그러죠. 신수가 원하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너무나 적확한 비유였는데요. 근데 이런 아재 개그 안 하는 네. 거 좋으시면은 방법이 있어요. 저한테 이런 개그 못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아지밀에서 아재 개그가 코드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덥다 보니까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비용이 많이 드는 계절이에요. 여름이니까. 그쵸. 그런데 아이스크림도 사 먹어야 아이스크림 사 되고. 먹어야 돼요. 여름에 왜 지출이 이렇게 늘어나는지 돈의 그 속도에 관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예. 그 돈의 이동 속도. 예. 뭐냐 하면은 이 들어가는 지갑에 들어가는 돈의 속도는 거북이만큼 느리고 빠져나가는 돈의 속도는 산토끼보다 빠르다. 저거 토끼였어요. 저는 하긴가 했습니다. 아니, 산토끼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대단한 연구 결과예요. 네. 네바다가 아니네요. 노가다 주립대학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연구를 한 결과라는데 네.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산토끼들이 많지? 이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집에 아마? 토끼띠가 많아요. 저희 집에 토끼띠가 많아요. 다 거북이띠로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거북이도 없잖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행들을 많이 가시는데 문제가 요즘에 그 여행지가 어디고 할 것 없이 소매치기들이 그렇게 극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특히 저 물가에 있는 도시에 가시면은 네네. 이런 그 조직 소매치기단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굉장히 용의주도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네. 삐끼들이 한쪽에서 이 저 뭐야 저게 사람을 삐끼예요, 삐끼. 네, 한쪽에서 막 사람을 행동을 하게 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그렇죠. 기술자가 욕을 들어가서 하고. 금고를 바로 털어버리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그 기가 막힌 장면을 그렇죠. 포착했습니다. 이게 이런 네. 그 소매치기단들 여행지에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렇게 해서 그 잃어버린 돈들 찾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행방이 묘연한 돈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무슨 머니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오리무중. 오늘 아재 개그는 여기까지. 아니 근데 이해를 해주셔야 아니 몇 되는데 개 더 해주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네. 아재가 아재 개그를 안 하면 누가 아재 개그를 합니까? 맞습니다. 아재 화이팅. 예. 아재 화이팅?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주 잠깐 크크크크크 웃을 수 있었고요. 네, 다음은 우리 행복 라이프 코너죠. 네. 행복 라이프, 좀 거창한 주제예요. 삶의 만족도에 대한 리서치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재밌는 그 글자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네. 우리 스텔라 박 언니께서 좋아하시는 우리 레논 오빠. 어떻게 하셨죠? 존 존 레논 좋아하는지? 형님께서 네.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에요. 예. 간단히 그냥 소개해 드릴게요.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장래 희망란에 네. What do you wanna be when you grow up? happy라고 썼대요. 네. 직업을 묻는 란인데 왜 해피라고 썼냐면은 자기 어머니가 맨날 그러셨대요. 예. Key to life is happiness. 라이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예. 선생님이 불렀어요. 너는 이 질문을 잘 이해 못한 것 같구나 말씀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 작은 당돌한 레논 오빠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은 삶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하죠. 네. 싹이 보이네요. 싹이 보이죠. 비틀스가 그게 돼. 비틀스입니다. 네. 그게 이제 행복 라이프를 네. 시작하는 첫 번째 메시지인데 좀 거창해요. 제목이 Happy Possibility, 행복의 가능성, 또 행복의 구조학. 이렇게 좀 거창한 제목을 정했는데 제가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이유가 행복이라는 거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그죠? 너무 커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연하기도 하고. 너무 막연해. 그리고 또 저는 사실 행복이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행복 전문가는 될 수가 없고요. 저의 체험을 통해서 행복이 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인물은 못 되는데 저는 그 각 분야의 만족도를 리서치하는 사람이에요. 상품의 네. 만족도, 프로그램의 만족도 그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삶 전반에 관한 만족도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고 흥미로워하실 부분들만 배달을 해드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부담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요. 그죠? 네. 굉장히 힘든 주제예요. 힘들 수밖에 없는 게 행복에 대한 관점, 의견들이 다 틀려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행복을 받아들여야 된다. 다들 생각들이 틀리니까 특히 방송을 하는 저희들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행복을 다루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미리 고백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좌우명이 하나가 있어요. 심리학자입니다. 칼 융이라는 굉장히 저명한 심리학자가 네. 쓴 책 중에 그림자 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방대한 내용을 제가 다 이해는 못하는데 거기서 저희들한테 적용되는 한 부분을 발췌를 했습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 남 앞에 서서 빛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뒤에 그 빛에 상쇄하는 어둠을 안고 산다. 빛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다라는 얘기. 노래 제목도 있잖아요. 그죠? 빛과 그림자. 제 얘기예요. 네. 행복은 합니다. 그렇지만 상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상처투성이에요.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저뿐만이 아니라 뭐 극히 일부 극소수의 뭐 정치인들이든가 네. 또는 뭐 기업가들 그런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자기개발 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빛을 이야기하시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 예. 이런 식의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성공한 사람들은 하기 쉽지만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괴리가 있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은 동전의 양면이 분리가 불가능한 것처럼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행복을 위해서 수반되는 그 뒷면의 아픔과 희생들을 같이 끌고 가고자 한다라는 부분. 네. 그 부분을 미리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하고 것이 있죠? 예,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제가 하고 있는 마인드풀니스, 그렇죠. 네,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은 현재의 경험에 주의 집중을 기울이는 건데 우리가 때로 그런 자기계발 서적 같은 것들을 보면은 미래의 어떤 지점을 향해 가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현재의 순간들을 다 놓치고 놓쳐버리는 있어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이 놓쳐버린 시간들은 누가 보상해 줄 거죠? 그럼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게 남더라고요. 예. 후회로 남더라고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임종 씨가 다 같이 하는 말씀들이 젊었을 때 내가 그 순간들을 왜 즐기지 못했는가 그런 부분이에요. 행복을 간단히 말하면은 예쁜 기쁨과? 목소리로 좀 읽어보세요. 기쁨과 평안의 느낌이 지속되는 삶의 상태? 얼마나 예뻐요. 물음표? 간단해요. 오늘 얘기 끝 이렇게 될 수가 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행복의 참모습은 저럴 것 같아요. 반창고. 시간이 없어서 네. 그냥 뚝딱뚝딱 빨리 그린 그림인데 저는 저거 그려놓고선 굉장히 보기가 좋았더라. 지금 곽산 씨가 직접 그리신 예, 예. 그림이에요. 제 밑에다가 제가 사인해놨잖아요. 와, 예. 이거 몇 년 후에 소도비 경매에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저게 행복의 얼굴이라고 저는 봐요. 하트,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예. 그다음에 거기에는 약간의 웃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아픔도 수반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런 그죠. 것들까지 모두 껴안는 끌어안고 가는 과정이 거. 이게 예. 뭐냐 하면은 아픔이 없는 행복은 편안한 삶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곧바로 행복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라는 부분. 아마도 재미없는 천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재미없는 예. 천국이 될 가능성이 예.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드리는 그 메시지가 행복한 삶이라서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다. 네. 그 부분이야. 행복한 삶이라서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 반창고를 보시면은 네. 상기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선생님을 뵀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다짜고짜 제가 돌직구로 물어봤어요. Are you happy? 너무 해피하시대요. 네.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뭐를 필요하는지 그 양육의 조건들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너무나 행복하신 분인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쉬운 환경이 아니에요. 거기가 예. 고아원 학교였어요. 네. 어떻게 아픔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퍼주고 퍼줘도 모자란 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인데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선생님은 분명히 자기의 행복을 단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의 행복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강요된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강요되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고자 하는 곳에 내 삶이 포커스가 돼 있을 때 네. 그 상태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가능성 그것들을 행복이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적절할 것 같다라는 네. 얘기죠. 큰 그림의 행복 네네. 저렇게 스마일이 있지만 그 세부 조건에 있어서는 반창고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그 셀프 컴패션이라는 과목이 컴패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네네. 연민. 예. 마지막 수업 시간에 그 우리 인류 모두가 다 아픔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실험 아니면은 게임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예. 다 눈을 감으래요. 예. 그런 다음에 이 중에서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싫었던 적이 있는 사람 일어나 보라고. 예. 안 일어나셨다고요? 오늘 일어나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런 다음에 눈을 뜨라고 했어요. 그 중에 안 나온 사람, 안 일어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네. 우리가 볼 때 정말 천하절세 미인도 다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 일어나 보라고 했을 때 정말 저 사람은 모든 데이트를 다 얻을 것 같은 그런 외모의 사람들도 그런 결국은. 매력 있는 사람들도 다 일어서더라고요. 그렇죠.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고 사랑할 수 네네. 있는 능력 그것이 행복의 첫 번째 걸음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픔을 갖고 있다. 그런 전제. 휴메너티를 생각할 때 그렇죠. 네, 지금 갖고 있는 요만한 아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스마일, 네. 스마일. 두 번째, 네. 이 시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각기 다른 곳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어요. 다 다른 곳에서 뭔가를 열심히 헤매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출구 조사를 했어요. 시장에서 예. 나오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뭐를 찾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다 대답이 똑같아요. 행복이요. 저는 저게 지금 사람들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예. 두 번째 메시지는 행복은 주관적 가치에 기반한다.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이걸 이제 바꿔서 말하면은 좋게 말하면은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다. 조금 바꿔서 말하면은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버드의 어떤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데니얼 길버트라는 교수님이 뭐 오래된 책입니다만 저런 책을 한번 탁 던져주시고 네. 일가를 하셨어요. 네. Stumbling on Happiness, 그러니까 행복을 찾아 헤매이다라는 책인데 뭐 네. 당연히 베스트셀러죠. 저 책의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행복은 착각이다. 딴 얘기하지만 행복은 네. 착각이야. 그러니까 주관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예. 여기 뭐 뇌의 영향력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면은 행복인 것이다. 네. 이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없죠. 그렇죠? 자기가 행복하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그리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은 뇌에서 세로토닌이 나와요. 나오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네. 사회적 시각이 약간 결여된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은 이런 식의 그 행복은 약간의 그 자아도취성, 자애적인 예. 그러니까 이 서양 그리스 철학적으로 말하면 나르시시즘, 나르시스. 그렇죠? 예. 자기애적인 행복인데 행복관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생을 살 수 있다면은 가능해요. 중동의 왕족들처럼. 네. 근데 이런 자기애적인 행복관의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 Not sustainable. 그렇죠.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예.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자기애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처음 겪는 트라우마적 경험이 바로 왕따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네. 우리가 사회적 존재라면 그냥 단순한 인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네. 사회적으로 공감되는 행복의 틀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행복의 그렇죠. 틀, 사회에서 예. 제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이 서양과 동양에서도 어떠한 공통 분모들이 있었던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거, 오복이라고 하죠. 오복. 네. 그러니까 수, 부, 강령,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유호덕, 네. 고종명 이렇게 5가지를 쳐요. 되게 있어 보여요. 저요. 아니 한자로 쓰시니까. 한자로? 네. 이렇게. 예. 수라는 것은 수명, 부는 wealth, 그죠? 강령은 health.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건강이네요. 그렇죠, 건강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longevity, 그러니까 수와 health의 문제는 요즘 세상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쳐요. 네. 건강은 즉 수명이에요. 근데 예전 고대에는 그게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네. 내일 아침에 사약이 내려오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랑 이 수명의 문제가 항상 일치가 되는 건 아니었다는 네, 거예요. 그런 차이를 빼고 나면 유호덕이라는 말은 이제 virtue, 덕이 많은 인생을 말하는데 네네. 이것을 오늘날의 컨텍스트로 번역을 하면은 love예요.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 고종명, clean exit 또는 peaceful ending, 말년을 평화롭게 예. 보낸다. 네. peaceful ending.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 하나하나의 캐터고리보다도 서양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본 공통 분모들과 예. 고대 문물이 교환이 되기 이전 시절에 동양적 철학에서 말하는 행복의 개념들도 어느 정도의 합의된 일치하는 게 공통 있네요. 분모가 있다라는 예. 거. 이것들의 기반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르시시스틱한 그런 자기애적인 행복 속에 귀착될 착각이다. 가능성이 네. 크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저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행복은 늘 가까이 있는 거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가지고 다녔는데 결국은 그게 가까이 있었다, 바로 옆에 있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번 주에도 저희가 말씀 나눴던 그 알케미스트 연금술사에도 네. 바로 그렇죠? 뒷뜰에 묻혀 있었죠. 예, 맞아요. 예. 예. 아이고, 스포일링을 해버렸네요. 행복은 여러분의 뒷뜰에 묻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거지들한테도 현자가 그런 데잖아요. 국어를 하고 있는 거지한테 네가 지금 앉아 있는 그 나무
상자 열어본 적 있냐고. 네, 거기에 바로 금은보화가 묻혀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또한 행복의 다른 첫걸음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요 세 번째 얘기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 선생님, 예. 옹이시죠. 뭐 사업가시고 정치인이시고 저분 저 모델 아니세요? 모델이세요. 100달러짜리 그렇죠. 지폐? 그 조폐공사 모델이세요. 저분 예. 참 너무 자주 뵙고 싶어요. 너무 자주 뵙고 싶어요. 하루에 한 20번씩 뵙고 싶어요. 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저분이 하신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행복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 욕심을 줄이거나 네. 재산을 많이 가지면 된다. 굉장히 수긍에 가는 얘기인데 네네. 뭐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꼭 재정적인 면을 가지고 행복을 정의했다라고는 믿기 힘듭니다만 어쨌든 저거를 풍자라고 받아들여요. 예. 풍자라고. 근데 저 말 속에 뭐 언중유언이라고 그러나요? 말 속에 지금 시가 있어요. 이게 이제 행복의 그 비주얼입니다. 네. 갖고 있는 것 나누기 갖고 싶은 것 이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행복의 총량이에요. 보시면은 갖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 갖고 싶은 것을 줄임으로써 행복의 수치를 최대화한다. 불행의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죠. 네. 그죠? 갖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갖고 있는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곤해지는 이런 현상.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the more you want, the less you have. 이야. 많이 원할수록 네네. 나의 빈곤감은 증가한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또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그거예요? 욕심을 줄이는 것, 네. 내려놓는 것, 또 마음을 비우는 것. 뭐 종교나 무슨 여러 가지 뭐 그 자기 개발 서적을 통해서도 공통적으로 그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내려놓기, 비우기, 그쵸. 욕심을 버린다는 것. 네네. 그런 얘기들입니다. 네, 아주 어릴 때 읽었던 책인데요. 예. 그 행복해지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신의 욕망의 그릇을 이렇게 얕게 만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아주 조금만 차도 넓게 확장이 넘쳐나게 되죠. 예. 네, 그렇게 많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예. 이제 진짜 아메리카식의 그 표현으로 하면은 그 행복의 확장 기술이라고 그래요. 같은 행복을 조금씩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그 지혜. 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시간이 모자라요. 다음 주에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창조 라이프, 창조 라이프. 코너인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는지요? 창조 라이프 코너, 뭐 크리에이티브한 이야기, 디자인 이야기 이런 코너로 꾸며지는 창조 라이프인데요. 미리 여러분들의 관심을 위해서 예고를 드려야 돼요. 궁극적으로 이 창조 라이프는 크리에이티브 패밀리, 그러니까 창의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한 창의적인 대화법. 예. 이라는 코너로 채워집니다. 제 전공 분야예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특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가정이라면 네.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영어권 학생들도 이해하는데 문제 없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네.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바로 그 코너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둘러보실 몇 가지 코너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제목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입니다. 네. 빅데이터. 친구인가 원수인가 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 친구인가 원수인가 지금 뭐 갑자기 방송 도중에 거실로 내려오셔가지고서 TV 딱 크신 어떤 사모님이 제목만 보시고 친구인가 원수인가 아이고 우리 남편 얘기하네 그걸 걱정해요. 저 제목을 좀. 근데 더 서글픈 사실이 그 아주머니가 제 와이프였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 보시고 친구인가 원수인가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나눠보는데 요즘에 정말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밑에 줄을 보세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네. 사물인터넷 너무나 많이 듣는 단어들인데 네. 간단히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사물인터넷은 전자기기들이 자기들끼리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트로 컨트롤하게 돼요. 모든 것들이. 네. 그래서 모든 기기들이 컴퓨터로 연동이 된다. 인티그레이션이 된다. 예. 그런 뜻이고요. 인공지능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막대한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알파고의 얘기 그쵸? 다 아시겠고. 네. 인공지능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보통 컴퓨터랑 다른 점은 인공지능 컴퓨터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컴퓨터예요.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행위를 해야 될지를 알아요. 무시무시해지는 얘기예요. 예. 소름 끼쳐서요 지금. 소름 끼쳐. 네. 명상도 하나요? 인공지능이. 명상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전원을 끄면 돼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네네. 지금 한 수 배웠잖아요. 저도 언플럭. 예. 빼거든요. 네. 와. 그다음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을 나눌 테고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개념들을 설명해 드린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테크놀로지 프로그램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위에 보이는 그래프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1차 산업혁명 기계화, 2차 산업혁명 대량 생산, 예. 3차 산업혁명 컴퓨터 정보통신, 정보화 사회. 그죠? 예. 네 번째 혁명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가상 물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은 컴퓨터 기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대화해서 네. 자기들끼리 다 할 거를 해요. 물건을 만들든지 마케팅을 예. 하든 유통을 하든 네. 사람이 할 일들이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넘쳐나는 과도한 테크놀로지가 과연 우리의 행복을 좀 피곤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그게 이제 이 꼭지를 열어가는 네. 취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도해가는 기업들이 팽이라고 불러요. IT 기업 5가지가 있어요. 예. 그죠? 성본이. 페이스북, 애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런 예. 회사들이에요. 구글이 꼴등은 아니죠. 구리 꼴등 그 순서는 그냥 아니에요. 말을 만드는 약재를 만드느라고. 그래서 예. 잠깐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린 게 맞습니다. 이 진짜 아메리카는 저런 큰 거대한 기업 트렌드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은 결코 아니고요. 네. 오히려 작은 트렌드에 관심이 많죠. 저희들은 역 트렌드에 관심이 많아요. 네. 여러분들의 작은 유리구슬, 작지만 강력한 소형 모터 어떻게 행복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저희들은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대 기업 스토리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게 돈이랑 관계가 있어요. 돈. 예. 참 이 머니 해도 이 머니가 머니가 많이 있으면 네. 참 많이 좋아요. 네. 머니 얘기하니까 그죠? 얼마 전에 조카가 호주에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호주에서는 어떤 돈을 쓰니? 호주 머니였다.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 그래? 정말? 근데 계란 살 때는 안 그래요. 계란 살 때는 어떤 돈을 쓰는데? 에그머니요. 아니 누가 도대체 그런 말을 하니? 그러니까 가게 아주머니가. 아니 조카분이 연세가 좀 되셨나 봐요. 아재 개그를 하시네. 재수를 좀 많이 했어. 네. 아저씨를 잘못 만나가지고 젊은 나이에 아재가 돼버린 친구예요. 예. 아재 개그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조적 라이프스타일이 강조되는 이제 2가지 이유, 저희들이 막 창조 그러는 이유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독창적 라이프스타일을 통해서 비교되지 않는 삶에 접근하기. 네. 독창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비교 수치가 낮아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2번째는 인간적 창의성을 요구하지 않는 분야는 인공지능의 잠식 대상이다. 이 부분이 돈에 관계돼 있다니까요. 인공지능 먹혀요. 네. 잠식돼 버려요. 예. 이게 알파고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창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이 창조라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예요. 나머지 맞습니다. 분야들은 예. 다 쟤한테, 미스터 고한테 지배를 당하게 미스터 돼요. R 아니었어요? 저- 고가 라스트 그렇죠. 네임인가요? 미국이니까 고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고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세돌 대 고알파. 네. 예. 그 미스터 고한테 잠식을 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넘버 2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이제 사례를 들려드릴 텐데, 자 오늘의 이야기
창조적 라이프 스타일. 외형적 비교를 최소화하면은 행복의 가능성이 증가된다라는 전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테크놀로지를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곽상 이 양반아,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 이런 네. 질문을 제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저는 행복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가 그걸 말해줘요. 오. 그 얼마 전에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네. 전에 저 한국에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어요. 빅데이터에 관한 세미나인데 다음 소프트라는 회사,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분야에서의 선도 그룹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이제 전문가가 나오셔서 빅데이터에 관한 사례를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화장품 회사가 의뢰를 해오셨어요. 이 회사에 네. 화장품을 어떻게 젊은 직장 여성들한테 홍보를 하는 게 효과적이냐. 조사를 해봤더니 화장품을 구매하는 시간이 점심시간도 아니고 네. 오후 저녁 시간도 아니고 밤 11시에 집중이 돼 있더래요. 아, 온라인 구매인가 보죠? 온라인 구매가 네.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온라인 구매가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하필이면 왜 11시인가? 그거를 조사해 보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때 가동시키는 게 빅데이터예요. 네. 각자 그 시간에 뭐들을 하고 있나를 조사해 봤어요. 네. SNS를 하는지 뭘 하는지 아니나 다를까? 네. 그 시간에 다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셀카 같이 찍어요? SNS 네. 그야말로 카톡 질을 하면서 SNS 질을 하면서 계속 셀카를 찍어서 올리는데 그러면서 메이크업에 대한 토론들을 막 하는 거예요. 서로 자랑하고. 그때 충동 구매 비율이 확 올라가요. 네.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가 아니면 굉장히 규명하기 힘든 그런 사실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밤늦게 친구들하고 카톡을 하면서 수다 떨다가 지름신이 이제 지름신이 강림하시는 강림하시는 거예요. 거예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네.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소매점인데 아이들의 기저귀를 냉장고 맥주 섹션 옆에다가 진열을 해요. 아니 왜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해가 안 맥주 가죠. 쏟으면 기저귀에 그러니까 흡수해야 돼서 이게 그런가? 뭐냐면은 주말에만 그런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네, 토요일 날. 네. 주말에는 젊은 아빠들이 와이프 대신 마트에 심부름 쇼핑을 와요. 네. 맥주 섹션에서 맥주를 사다가 그 기저귀는 커마레티 항상 필요한 거니까 네. 눈에 기저귀가 보이면은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하나씩을 픽업을 해요. 미리 사가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충동 구매율이 그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데이터 분석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 이런 일을 누가 먼저 시작을 했을까요? 궁금했어요. 네. 가장 이런 그 기업들 중에서도 데이터 축적에 있어서 선도 그룹 누구겠어요? 월마트가 이런 정보를 선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팽에 해당하는 그 5개 기업들이 이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분야에서 선점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빅데이터를 보면은 여러분이 그 걸프렌드랑 브레이크업 한 것까지 다 나와요. 식당, 뭐 매출 기록.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여자친구랑 식당에 갔는지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식당에 가기 전에 네.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그 여자친구가 일하는 직장 근처의 꽃집에서 매주 꽃 6송이씩을 픽업한 게 거기에 나오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이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이번 주부터 않으면 없어. 예, 그러면은 그러면은, 서로 헤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또 결혼했을 수도 있죠. 아니요. 근데 그 다음번 기록을 보니까 라스베가스에 갔어요. 거기에서 돈을 탕진한 기록을 보니까 네. 지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가동하면은 네. 이론적으로는 개인의 행동 반경, 동선뿐만이 아니라 네. 생각, 의향, 사상까지도 유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글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모든 네, 것을 알고 구글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빅데이터에 가공할 만한 그런 그 파워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밝혀지는 바, 취미 활동과 그 자기의 그야말로 유리구슬, 자기의 삶의 우선권들이 확립된 사람들은 금전 출납 그 내역들을 보면은 네. 굉장히 안정이 돼 있어요. 이상한 물건들을 샀다가 반품했다가 하는 비율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생활의 효율성이
네. 높아진다라는 그런 예. 얘기.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이런 사실들, 지금 말씀드린 것,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런 빅데이터를 취급하는 회사에서는 저희들에게 이제 안심을 시켜주는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요? 이런 그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들은 큰 흐름을 추적할 뿐이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그런 표적적인 그런 데이터는 네. 돌리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안심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그 믿고 사는 세상이니까 이런 기업들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그 안심감을 심어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죠. 네. 큰 기업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약속을 해주신 거니까 틀림 없겠죠. 믿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왜 이렇게 저를 비웃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예.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빅데이터는 친구인가 원수인가? 원수 같아요. 너무나 그 가공할 능력이 저도 이렇게 네네.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저의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너무나 그 가공할 만한 능력이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네. 원수 같다 생각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반전이 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께서 네.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분이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을 갖고 계시던 네. 분이에요. 빅데이터 너무 싫어하세요. 이게 정말 이 말세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갔다 오셨는데 얼마 전에 만나보니까 하루아침에 빅데이터에 팬이 되셨어요? 팬이 되셨어요. 어떤 일이 이분한테 일어났나요? 무슨 일이 예. 일어났는지 이게 궁금해요. 궁금해요, 정말. 이거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예고편. 빅데이터가 친구가 네.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네. 대해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감동을 드리는 감동 라이프 코너입니다. 예, 제가 아주 감동스러운 얘기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투데이즈 기사에 실린 겁니다. Ring of Good Deeds, 선행의 고리라는 그렇죠. 코너에 실렸었어요. 캔사스 시티의 그 세라 달링이라는 한 여성이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노숙자가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마음이 너무 착한 아가씨가 지갑을 꺼내가지고 동전을 준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 노숙자가 깡통을 봤더니 금가락지가 있는 거예요. 금가락지가 아니라 다이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예. 반지가 있더랍니다. 그러면 그 노숙자랑 결혼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제가 좀 앞서갔습니다. 실수로 그러니까 실수로, 반지를 동전과 함께 반지를 줘버렸어요.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노숙자로서는 이거 대박 아니에요? 대박이죠. 그 정직하지 않고 웬만한 사람이었었다면은 그냥 그걸 가지고 사실 이 노숙자가 전당포에 가봤대요. 예. 이거 얼마나 주나 했더니 $4,000를 쳐주겠다고. 벤자민 프랭클린 예. 옹을 40번이나 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네, 그랬는데 이 노숙자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었고 다음 날 이 세라가 혼미백산에서 온 거죠. 그랬더니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 반지를 되돌려줬어요. 근데 얼마나 고마워요. 예, 그 반지가 다른 반지도 아니고 정말 약혼자가 줬던 거고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럼요. 똑같은 반지를 다시 구입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너무 고마웠던 이 세라와 세라의 약혼자가 이 노숙자를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요즘 아시죠? 그럼요. 예. 자선기금 모아주는 거예요. 네, 나 혼자 하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내 인맥을 통해서 크라우드 좋은 일에. 펀딩을 열어줬다. 네네.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네. 예, 그래서 처음에 목표했던 액수는 $1,000였었대요. 10장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스토리에 감동을 받은 세라의 친구들 또 아는 사람들 가족들이 돈을 마구 쏴준 거예요. 별풍선을 정말. 그래서 총 액수가 놀라지 마세요. 무려 $19만 모였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노숙자 이름이 해리였는데 그는 일생일대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집도 구입을 했고 자동차도 샀고 그리고 16년 동안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노숙자였으니까 가족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과 다시 재회해서 화해하고
정말 제2의 아름다운 기반을 이야기. 네. 그 선행을 통해서 구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선행의 고리라는 이 코너를 너무 재밌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준비한 이유가 이 그야말로 휴지 조각 같이 가치가 퇴색해버린 good deeds, 선행이라는 네. 것의 의미, good life. 그러니까 네. 착하다, 선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그 선함이 돌고 돌아서 결국 자신에게 나에게. 뭔가의 미덕으로 돌아오는 그 희망, 네. 그 희망을 저희들은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얘기 예.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우리 진짜 아메리카의 완전 하이라이트 백미입니다. 예. 같은 그런 코너죠. 네, Real Life. 그렇죠. 살아있는 따끈따끈한 얘기. 그럼요. 오늘은 정말 독특하신 분을 또 만나고 오셨잖아요. 프리즈마 패션 디자인 스쿨의 조셉 신 학장님이십니다. 네. 뭐 아주 그 좋은 직책을 뿌리치시고 네. 학교를 설립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과 이 패션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나눈다는 것에 올인을 하신 케이스인데 너무나 멋지신 분. 그 스텔라 씨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네네. 분. 예. 스텔라 씨가 보는 조셉 신 학장님 어떤 분이세요?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저보다 더 약간은 그 여성성, 그 남성 여성이 모두 다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 우리가 두 가지가 같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조셉신 학장님은 저보다 더 부드러우시고 감성이 풍부하신. 섬세하시고 저도 느꼈습니다. 네. 예. 참 아름다운 분이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저도 그래서 네. 그 이분을 그 묘사하는 단어로 뭐 열정, 사랑, 섬세함. 그 네. 학생들이랑 같이 그 이제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네네. 정말 열정과 사랑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어쨌든 현장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지금 클립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클립 좀 보고 와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아메리카 곽상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지금 스튜디오로 모셨으면 하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학교로 일단 나왔습니다. 뭐 이력과 커리어를 말씀드리자면 너무나 화려하고 또 장황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진짜 아메리카가 기대하는 그런 행복의 그 유리구슬을 정말로 잘 이렇게 굴리고 계신 그런 조셉 신 학장님, 교수님 모셨습니다. 프리즈마 패션 스쿨 조셉 신 학장님. 안녕하세요. 조셉 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아메리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진짜 아메리카는 뭐 이렇게 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화두가 굉장히 큽니다. 행복하신 분들을 찾아갑니다. 행복하신 분들. 달래 행복하신 분들이 아니라 독창적이어서 행복하신 분들.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남들이랑 비교를 안 하니까 행복 지수가 높더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탐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셉 신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자, 프로그램 얘기보다도 지금 이 조셉 신 선생님의 학장님의 그 참 파란만장한 커리어 변화 이 얘기를 먼저 듣고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프리즈마 패션 스쿨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프리즈마 패션 디자인 스쿨은 보다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숏타임으로 현지에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페셔널 패션 디자인 스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practical study 네.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가능할까요? 그렇죠. 네. 단순히 테이블 위에서 진행되는 디자인이 아니라 실제로 네. 그것들이 정말 시장에 선보여질 수 있는. 네. 그리고 제가 겪었던 여러 나라의 그 아시아나 아니면은 유럽 아니면은 미국에서 겪었던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을 학생들하고 많이 쉐어하는 게 굉장히 주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좀 더 이 친구들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빨리 적응할 수 있고 좀 더 긴 텀으로 돈을 막 받기 위한 수업이나 긴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좀 더 숏타임으로 현실적으로 배우죠. 그래서 뭐 마켓 리서치를 갈 때도 학생들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뭐 필 트립을 갈 때도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데 가기가 어렵죠. 그렇겠죠. 뭐 어떤 공장을 방문했을 때 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받아들 수도 있고 또 마켓 리서치를 갔을 때도 너무 많은 그룹이 뭐
이런저런 시장을 돌아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는 일단 제가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퀀티티보다는 퀄리티다. 그러니까는 쇼타임으로 정확하게 배워라. 그리고 일하는 데 가서 남한테 뒤지지 않게 열심히 해라. 늘 노력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떤 학생이든 어떤 사람이든 삶 속에 그런 게 있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영리하진 않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은 늘 가질 수 있구나. 내가 늘 노력하면 뭔가 더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런 걸 요즘 학생들은 작은 가정에서 귀하게 자란 친구들이 너무 많다 그렇죠. 보니까 쉽게 포기하고 또 쉽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 이제 쉐어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저희들도 잠시 전에 그 수업을 같이 참관하면서 수업하는 모습을 필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인터뷰도 나눠보고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수업 클래스가 생동감이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학장님이자 교수님이 아이들이랑 같이 직접 그림을 그리시니까 그 활기찬 그 수업 분위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인이 그런 여러 가지 커리어를 두루두루 이렇게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실전적인 단기적인 그런 클래스가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 프리즈마 패션 스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패션 스쿨의 원장님, 학장님이 되신 건 사실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네. 여기에 이제 얘기의 그 스토리에 흥미로움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를 하셨던 겁니까?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도 좀 하고 예. 그러다가 아주 정말 좋은 기회로 유럽 방문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꿈을 또 갖게 되죠. 유럽으로 예. 가야 되겠다. 예. 굉장히 좋은 찬스였었고 그런 회사를 만난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사람은- 시작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학장님 되시기 전부터 저희들이 얘기를 조금 거슬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지금 얘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파란만장하신 디자이너 스토리십니다. 학장님이 되시기 전에는 큰 회사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네. 다 아는 회사. 포레버 21에서 14년 포레버 근무했었죠. 21이라면은 일본에 유니클로가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포레버 21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쪽 분야에서는 정말로 큰 뭐 획을 그은 그런 회사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아직도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젊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돌연 퇴사를 하셔서 학교를 설립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죠. 회사를 다니면서 물론 어떤 회사에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하는 일도 많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은데, 근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정말 나를 그러니까 쉐어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나를 정말 누군가하고 정말 나의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학교라는 거를 감히 엄두도 정말 못 냈었는데 시작을 하고 나면서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정말 필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네. 회사를 다닐 때 물론 뭐 좋은 학교들 많고 또 뭐 잘 커서 좋은 사람이 되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반면에 또 어떤 부분으로는 정말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또 어떤 환경적인 거나 금전적인 걸로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내가 생각해서 쉐어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싸고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는 그런 것보다 좀 더 좀 짧고 좀 금전적으로도 좀 더 세이브할 수 있게 그렇죠. 이런 친구들도 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학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네. 실전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에서 이쪽으로 오게 되시는 이 계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삶의 철학이 녹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탤런트도 있으셨지만 그만큼 또 정말
피나고 눈물 나는 노력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노력은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말 아무리 똑똑한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더 무섭고 더 정말 오래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저 나름대로도 미국에 왔을 땐 그렇게 했었어요. 만약에 제가 10번 해서 잘하면 100번 해서 잘할 거다라는 그런 각오하에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잠을 뭐 2-3시간 자는 건 보통이었고 일도 물론 좋아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 처음 학교에 올 때 애들한테 인터뷰할 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물어보는 이유가 좋아하느냐, 얼마나 너 좋아하느냐, 너 라이프나 네 이런 뉴 정말 웨이에 대해서 얼마나 네가 좋아하느냐, 이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으면 노력을 할 수도 없고 그렇지. 노력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 그러면 금방 실망할 거니까. 근데 좋아하는 거를 플러스 노력을 하면 훨씬 남들보다 더 성공의 할수 있다는 가능성이 2배, 3배가 되겠죠. 네. 거기에 이제 운만 조금 받쳐주면은 이런 멋진 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분들도 나오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얘기 많이 나눴고요. 지금 시청하고 있으실 줄도 모르는 패션 지망생들, 그러니까 디자이너 지망생들한테 뭐 디테일한 것보다도 이렇게 큰 그림에서 어떤 쪽에 좀 치중을 하면서 커리어를 추구해라. 그런 그 조언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나눠주시고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의지하고 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자기를 찾는 모습보다 그런 컴퓨터를 보고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걸 알면은 패션이라는 건 모든 게 요즘은 라이프가 패션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패션은 뭐 디자이너와 뭐 패턴 메이커와 뭐 소잉 메이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은 변화된 어떤 그런 폭넓은 그 잡들의 그런 아주 재미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정말 의지만 있으면 너무나도 많은 광범위한 잡들이 있어요. 그런 기회가 부분들이 있죠. 본인들이 좀 더 체험해보고 또 느껴보고 그래서 이런 정말 프로페셔널한 쪽에 들어가면 정말 좋은 앞으로의 뭐를 하든 그러니까 뭐 꼭 패션 디자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디자인 쪽에 어떤 부분에서도 가장 이렇게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럼요. 거에 하나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이라서 굉장히 제가 좋아만 하면 해봐라 이렇게 부추기는 잡 중에 하나예요. 그럼요. 그리고 특히 지금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이 그 알파고 때문에 슈퍼컴퓨터 때문에 창조적이고 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쪽으로 커리어를 추구하지 않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직업, 직장이 컴퓨터한테 잠식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이 교수님의 말씀이자 저희 진짜 아메리카에서 항상 전해드리는 창조적인 라이프의 탐구였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우리 조셉 신 교수님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다시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곽상이었습니다. 참 그 분위기가 일단 부러워요. 예. 그 아늑한 학교 너무 공간에서 예쁘죠, 학교가. 예쁜 공간에서 네. 아이들이랑 같이 그림 그리고 또 코멘트 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 예. 이 말 빼놓고 설명 안 되고요. 사랑과 또 섬세함 그걸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조셉 신 학장님. 근데 제가 조금 기분이 나빴어요. 왜요? 너무 좋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저보다 선배님이세요. 그게 뭐가? 근데 저보다 10살이 더 어려 보이세요.
아니에요. 안 나이 어디 안 가요. 희망을 갖겠습니다. 조셉 신학자님 물론 동안이시고 또 스타일이 또 스타일이 워낙 좋으세요. 또 좀 독특하시잖아요. 스타일의 차이라는 거를 네. 제가 저도 신경을 여기 좀 우리 쓰겠습니다. 아재 패션이고 예, 저도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그 독특하신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계신 분이신 것 같아요. 또 예. 이태리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이태리에서 저도 또 이태리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여 이태리어를 잠깐 배우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그라시. 그래서 또 통하는 면이 많은 분이기도 예. 합니다. 예. 네. 네, 오늘 이렇게 코믹 라이프, 행복 라이프, 창조 라이프, 또 감동 라이프, 리얼 라이프 여러 코너들을 다 둘러봤는데요. 예. 거의 얼추 마칠 시간이 시간인가요? 마치신 것 같아요. 예, 예. 저희 다음 기회에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흥미로운 라이프를 탐구합니다. 오락 디자이너 곽상과 함께하는 진짜 아메리카. 여러분들의 유리구슬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희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곽상이었고요. 저는 스텔라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